2026년 1월 대한민국 정치권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정력적으로 합당을 제안한 것이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합치자. 정 대표의 선언에 조국 측은 국민의 뜻을 경청하며 숙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민주당 내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고위원들은 물론 소속 의원들조차 사전의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친명계를 중심으로 독단적 결정이다.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엔 비판이 터져 나왔고 심지어 정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 불과 사흘 전 청와대에서는 의미심장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농담처럼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고 물었고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 즉 친천과대입니다. 라고 재치 있게 응수하며 웃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단순한 농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당내에서는 친명과 친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이른바 명청 갈등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 터져 나온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과연 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제안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고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1단계 합당 추진과 초기 긴장 고조.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실무 논의를 속전속결로 추진합니다. 당연히 당내 반발은 거셉니다. 합당하면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 조국 전 장관 가족의 과거 논란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온건파,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뒤섞여 나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원 설명회와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 동지들의 뜻을 따르겠다. 이 구호 아래 합당 찬성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 측의 속내는 복잡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원팀을 강조하며 합당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물밑에서는 경계심이 커져만 갑니다. 합당으로 조국혁신당 세력이 민주당에 흡수될 경우 당 운영의 주도권이 정청래 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강성 지지층은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검찰 개혁의 속도나 각종 입법 과제의 우선순위를 놓고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사이에 미묘한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하고 수면 아래에 있던 명청 갈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2단계 지방선거 승리와 기반 강화. 이안서 26년 4월부터 6월 우여곡절 끝에 합당 혹은 그에 준하는 강력한 연합체제가 성사됩니다. 조국혁신당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개혁 강경파가 민주당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정청래 대표의 당내 입지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러진 6월 지방선거, 통합된 범진보 진영의 시너지가 폭발하며 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정청래 대표는 통합의 리더십을 증명한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는 이 기세를 몰아 최고위원, 사무총장, 공천 관련 위원회 등 당내 주요 요직에 자신과 가까운 친청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며 세력 기반을 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승리의 공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당이 점점 더 강경 노선으로 치우치고 분열의 조짐마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경제, 외교 등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지지율 관리에 나서는 등 엇박자를 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실과 당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져만 갑니다. 3단계 당내 권력 재편과 이재명 견제 심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에 이르는 이 시기는 당내 권력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시기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친청 체제를 공고히 하고 공천권과 당무 운영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나 온건파 의원들은 점차 소외되고 당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때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조국 관련 과거 논란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극복해 더 큰 개혁으로 나아가자는 프레임으로 관리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지만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마다 당 지도부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때로는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립니다. 이제 명청 갈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민주당의 가장 큰 내부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마지막 4단계 당권 장악과 차기, 대권 도전. 2028년부터 2029년 정청래 대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거나 막후에서 실질적인 당권을 장악합니다. 합당을 통해 흡수한 강성 지지 기반과 조국 세력이 가진 지식인 진보 여론 네트워크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계승하되 더 강하고 선명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기치로 차별화를 시도하며 차기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이때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선 연임 제한 규정이나 건강 혹은 지지율 문제 등으로 재출마를 포기하거나 뚜렷한 후계 구도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경우 정청래는 당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재명 측이 강력하게 저항하며 친명계 후보를 내세울 경우 당은 극심한 분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미 당심을 장악한 정청래가 당원 투표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며 최종 승자가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현재 드러난 몇 가지 팩트를 기반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당장 정청래 대표가 합당 과정에서 당내의 거센 반발을 극복하는 것부터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또한 식사 정치를 통해 당내 의원들을 챙기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만약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대권 야심으로 비치는 순간 거대한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야당의 공세,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법 리스크 등은 이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낮추는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터져나온 친명계의 격한 반발은 이재명 대통령 측이 느끼는 잠재적 위협, 즉 정청래와 조국 세력의 연합이 결국 당의 주도권을 빼앗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대권 가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도발적인 제안으로 시작된 민주당의 권력 게임. 과연 이 게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